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년형 스코다 에냐크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85 버전입니다. 이 말은 뒷바퀴에 전기 모터 하나가 장착되어 있고 82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배터리는 NCM 리튬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다른 구성으로도 출시됩니다. 85X라는 4바퀴 굴린 모델로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RS, VRS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86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상위 버전에서는 340마력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더 작은 배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 버전은 62kWh 배터리와 204마력을 제공합니다. 어쨌든 더 자세한 정보는 전체 리뷰를 꼭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적인 리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행 테스트, 도로에서의 느낌, 서스펜션, 시야, 방음 등과 같은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으니 이 영상에서 그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스포트라인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쿠페 버전이기도 합니다. 쿠페 형태로 출시됩니다. 또한 클래식 셰시 버전도 있는데 그 경우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쿠페는 정말 멋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그레이 스테디 컬러와 같은 구성에서는 이 등급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색상은 약 600유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인 버전에는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1인치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20인치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효율성을 더 원한다면 19인치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 디자인 그대로도 정말 멋집니다. 새로운 전면부,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정말 잘 어울리고 아마 새로운 엘록에서도 이 디자인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테크덱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정말 눈에 띄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 쿠페 버전의 공기 저항 계수는 0.22이고 일반 클래식 셰시에서는 0.24입니다. 이 등급에서 가장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한 SUV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키이고 당연히 키리스 엔트리도 지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하면서 피드백을 드릴게요. 연비등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라인 버전의 인테리어입니다.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측면 지지대가 있는 멋진 시트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중앙에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 있고 약간 펀칭 처리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동식 조절 시트와 마사지 기능 알루미늄 페달도 있습니다. 참고로 뒷바퀴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라인 버전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또한 옵션으로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 15단계로 승차감이나 단단함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해당 기능이 없지만 옵션 패키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앞 유리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방향을 멋진 3차원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스크린이 있고 또 다른 작은 스크린에는 다양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 차량에 대한 몇 가지 기술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점인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85 버전 쿠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스포츠라인 버전 기준 시작 가격은 714유로입니다. 하지만 엔트리 레벨인 60 버전, 가장 저렴한 버전은 651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버전은 82kWh NCM 배터리 286마력입니다. 주행거리는 591km입니다. 모든 버전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후륜 구동이며 후면에 전기 모터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DC 충전 속도는 최대 175kW까지 지원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0에서 100까지는 6.7초가 걸립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225입니다. 소비 전력은 약 15.7kWh이며 이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회전 반경은 10.8m입니다. 차량 무게는 230kg입니다. 지상고는 18.1cm입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는 맥퍼슨 독립 서스펜션,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CC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라인 버전에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기본형에 비해 약간 더 단단하고 아마 2mm 정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DCC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서스펜션 분야에서 최고의 발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속도 선택을 위한 셀렉터 스톡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여기 패들로 회생 제동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핸드브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즉 D 모드로 주행 중인 상태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 패드를 누르면 더 강한 회생 제동이 걸리지만 브레이크를 밟거나 패들에서 손을 떼면 다시 자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만약 더 강한 회생 제동, 즉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운전하고 싶다면 B 모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차량이 에너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물리적인 버튼들도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좋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면 주행 다이내믹 서포트와 스티어링 서포트, 그리고 주행 모드를 노멀, 에코, 스포츠 등으로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운드도 노멀이나 스포츠로 선택할 수 있고 ACC와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점은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원한다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함께 바뀌고 차량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차 메뉴에서는 360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차량에는 해당 옵션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화면에 정말 크게 보여줍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즉, 시야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메뉴에서는 모든 안전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속도 경고, 주의력 모니터링, 졸음 감지, 전방 보조, ACC, 속도 제한기 등 모든 안전 기능을 하나하나 조정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각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공조 시스템이 있어 이 화면에서 조작 및 설정 가능합니다. 자동 설정, 끄기,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화면이 마음에 듭니다. 이 차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정말 멋진 레이아웃이고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스티어링 휠과 전체적인 품질도 마음에 듭니다.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이 정말 기분 좋고 견고하며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좋네요. 이제 연비를 리셋하고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리셋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B 모드로 넣겠습니다. 저는 B 모드로 운전할게요. 만약 D 모드로 두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보세요, 그냥 굴러갑니다. 그냥 굴러가고 감속이 되지 않아요. 이건 고속도로나 고속주행 시 정차가 많지 않을 때 정말 좋습니다. 회생제동을 통해 에너지를 많이 잃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심에서 운전할 때는 B 모드로 두고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에 오토홀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지해서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동이 꽤 강력합니다. 그래서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원페달로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가속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회생제동을 하면서 감속합니다. 거의 정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꽤 강력하고 운전하기에도 꽤 쾌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D 모드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으려면 더 멀리 밟아야 하고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 조금 더 세게 눌러야 한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이 먼저 회생제동을 적용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걸 감지하고 마지막에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D 모드에 있을 때 페달의 이동 거리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모드에 있고 회생 제동을 켜면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회생 제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B 모드로 바꾸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D 모드에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 보이시죠? 제가 이미 2cm 정도 하나, 둘 이렇게 밟아야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약간 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느꼈다고 하고 저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B 모드에 있거나 회생 제동을 하거나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타는 2020년식 테슬라 모델 S도 페달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길게 밟아야 하죠. 그래서 항상 차마다 다릅니다. 모델 Y, 새로운 모델 Y는 페달이 정말 짧아요. 이렇게만 밟으면 바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요. 1cm만 밟아도 바로 엄청 딱딱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좀 이상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익숙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확실히 엘록은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더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설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르게 느낀 점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차가 정말 부드럽게 잘 달려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참고로 정말 조용해요. 앞유리는 이중 유리고 뒷유리는 단일 유리입니다. 디지털 콕핏에서 보는 전망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주요 정보만 볼 수 있게 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마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내비게이션 지도가 없다는 것뿐이고 그 외에는 완벽해요. 그리고 저기에는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 새로운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그리고 전반적인 하드웨어가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해요. 게다가 화면에 모든 충전소가 표시되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충전소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지점으로 들어가서 충전소를 선택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이 모든 충전소를 찾아줍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로가기를 위쪽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두었고 이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차량이 주변의 충전소를 검색합니다. 보세요. 모든 충전소를 찾아주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바로 그곳으로 안내해줍니다. 정말 멋져요. 멀티미디어와 스크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주행감과 가속 페달에 대해 말하자면 완벽합니다. 딱 이래야 하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정말 빠릅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에코 모드로 주행할 때도 지금도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보세요. 꽤 빠릅니다. 그래서 힘을 아주 기분 좋게 전달해 줍니다. 후륜구동이라는 점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후륜구동 전기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훨씬 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뒤에서 더 기분 좋은 힘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바퀴 굴림 전기차보다 뒷바퀴 굴림 전기차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앞바퀴 굴림은 가끔 앞부분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에스커다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꽤 조용합니다. 창문 주변의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거울이 크고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전에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차들을 테스트할 때도 말했지만 이 회사는 정말 큰 사이드 미러를 만듭니다. 시야는 완벽한데 동시에 놀라운 점은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도 거울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정말 잘해서 바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접근 방식이고 사이드 미러와 창문 주변의 시야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미러까지도 시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잘 만들어진 차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운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무게가 이 230kg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볍고 민첩하게 느껴지고 운전하기도 꽤 쉽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아주 많이 보조되는 편은 아니지만 좀 더 부드럽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더 단단해져서 정말 완벽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팅이나 모든 것이 딱 그들이 의도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커브에서도 조작이 쉽습니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 하단에 스토크가 있는데 이걸 당기면 바로 시속 80km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잘 작동합니다. 카메라와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여기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고 이 카메라는 차선도 인식해서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주변 차량,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다양한 멋진 3차원 정보 등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차가 여전히 스스로 운전하고 있고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요. 정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차가 앞차를 인식하고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거칠게 멈추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이 레벨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모든 새로운 스코다 차량에서 느꼈어요. 정말 잘 작동합니다. 엘로키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그리고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도 아주 부드럽고 쾌적하며 외부 소음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주행이 꽤 잘 됩니다. 편안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스포트라인, 스포트라인 모델이라 서스펜션이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주행 시에도 꽤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푹신하고 부드럽게 느껴져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뭔가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스포트라인 버전에서는 정말 아주 조금 아마 5% 최대 10% 정도만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꽤 편안합니다. 시트는 모든 슈코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해요. 최신 모델,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모델은 정말 시트가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도 차가 스스로 주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밟고 있죠. 보이시나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 차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제 직접 조작하고 싶으면 레버를 앞으로 밀면 되고 지금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향지시 등 레버 같은 스토크도 만졌을 때 품질이 좋게 느껴지고 방향지시 등을 켤 때도 꽤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냥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면 차가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어요. 화면에 있는 선을 보면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다리 위에 요철을 지나가도 아주 부드럽게 주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과 연결 부품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도 모두 품질이 좋고 만졌을 때 견고하고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아우디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슈코다 차량인 것 같아요. 슈코다에서 차를 하나 고르라면
아마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의 열렬한 팬이기도 해요. 지금 배터리가 75%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도 382km라고 표시돼요. 아주 좋은 수치죠.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여기서 버튼에 손이 아주 쉽게 닿아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정말 빠르게 반응해요. 이제 스티어링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와, 정말 컨트롤이 훌륭하네요. 핸들링도 꽤 좋아요. 이게 와, 그리고 후륜 구동이에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와, 정말 멋져요.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스티어링이 바퀴와 연결된 느낌도 마음에 들어요.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전에는 테슬라가 했던 걸 약간 따라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와, 이거 좀 보세요.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고 속도도 아주 쉽게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에 도달하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외부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건 이 차의 뛰어난 공기역학과 디자인 덕분이죠. 조작하기 쉽고 다른 차를 추월하기도 쉬워요. 정말 쉬워요. 아니, 제 생각엔 서스펜션이 이미 아주 좋아요. 세팅도 정말 훌륭하고요. 저는 상상만 해도 알겠어요. DCC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만약 여유가 된다면 꼭 DCC로 가세요. 이 차를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와, 이 차는 정말 잠재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주행도 정말 부드러워요.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속도에서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개의 모터가 꼭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이 한 대만으로도 힘이 넘치거든요. 필요 이상으로요. 지금에서야 시속 120bkm를 넘어서면 이쪽 바깥에서 약간의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이어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데 그건 타이어의 품질 때문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타이어보다 더 좋은 타이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더 작은 림 18, 19인치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주행감이 좋아요. 부드럽게 달립니다. 정말 멋진 차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테슬라를 팔거나 언젠가 테슬라에서 다른 차로 바꿀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스코다가 제 리스트 전기차를 살 때 최상위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왜 안 되겠어요? 이 에냐크나 아니면 엘로크도 있는데 엘로크는 좀 더 작고 컴팩트하죠. 엘로크도 정말 환상적인 차예요. 하지만 이 쿠페, 이 에냐크 쿠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족용으로도 정말 훌륭한 차예요. 제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좌석에도 아이소픽스가 있어서 유아용 카시트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드라이브에 넣으면 지금은 그냥 굴러가고 있는데 패들로 조작하면 3단계나 0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냥 굴러갑니다. 도심 주행할 때는 B 모드로 놓죠. 최근에 운전해본 차 중에서 확실히 가장 쾌적한 차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정말 빠르거든요. 에코 모드에서도 빠릅니다. 에코 모드에 놓고 가속해도 반응이 빠릅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건 가끔 어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에코 모드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제서야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에코 모드에서도 꽤 빠릅니다. 이번 주행이 끝나고 소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참고로 우리는 에어컨을 22도 1단으로 켜고 주행하고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차들처럼 로우로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로우로 맞추는 걸 깜빡했네요. 보통은 로우로 테스트하는데
어차피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이라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방지턱을 넘을 때는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 더 단단하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작은 요철을 지날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말 편안합니다. 큰 방지턱을 넘을 때 비로소 이 차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좋은 점은 핸들링과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델 Y와 비교하면 이번 모델이 훨씬 더 좋아요. 셰시와 차체, 그리고 파워와 무게까지 모든 것이 훨씬 더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균형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차 전체를 내가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완성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모델 Y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이나믹함, 핸들링, 안정성 면에서는 이 차와 매우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만약 DCC가 적용된 에냐크를 선택한다면 편안함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테슬라보다 에냐크에서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DCC, 즉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있다면요. 그리고 저는 기본 서스펜션, 그러니까 일반 모델로도 모델 Y보다 약간 더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모델 Y는 다이나믹하고 차체가 안정적이면서 핸들링이 뛰어나도록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스펜션 품질 면에서는 정말 훌륭하지만 약간 더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취향과 차량에서 원하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편안함을 좋아하고 가족이 있다면 DCC가 적용된 에냐크를 선택하세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운전하기 쉽고 시야도 좋고 어디든 다니기 편해요. 회전 반경이 10.8m로 테슬라 모델 Y의 12.1m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이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 차가 커브길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에냐크로는 훨씬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회전할 수 있으며 특히 원형 교차로를 통과할 때 그 놀라운 차이를 즉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매우 부드럽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여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은 도심에서도 아주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첩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장거리 주행에서도 훌륭한 크루저 역할을 합니다. 힘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차예요. 운전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확실히 제 모델 S를 이 새로운 차로 바꿀 것 같아요. 하지만 DCC 옵션이 있는 걸로요. 저는 정말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이제 주차해보죠. 360도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360도 카메라가 모두 켜져서 아주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이 정말 좋아서 아주
빠르고 쉽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방금 보셨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P 버튼, 즉 파킹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냥 중립에 놓거나 주차 브레이크만 당기면 끝입니다. 339km 73%네요. 여러분 소비량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6km에 15.8kWh가 나왔어요. 아주 좋네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이 정도면 좋은 수치입니다. 제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해요. 놀랍네요. 정말 좋아요.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 SUV 중에서 공기역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형태 중 하나라서 공기 저항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멋진 차예요. 그래서 전기차, 패밀리카, SUV를 찾고 계시다면 이 차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차는 꼭 후보 리스트에 올려야 합니다. 꼭 시승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승해 보셨거나 이미 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드는 점과 아쉬운 점을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차의 전체 리뷰, 실내화 외관, 소재 품질, 기술 정보도 꼭 확인해보세요. 2차 정보는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